마이너스 캠버 맞네. 요만큼 마이너스예요. 예. 잠깐만요. 네. 얘기하세요. 아래쪽은 추가 붙었고, 네. 여기 벌어졌죠? 네. 딱 요만큼 마이너스예요, 요만큼. 마이너스 캠퍼. 꽤 각도가 있다. 후륜 쪽 한번 가보죠. 자. 조금 더 있죠? 후륜이 더 넓네요. 확실히 후륜이 조금 더 간극이 있고, 예, 마이너스 캠버 확실하게 잡혀 있네요. 마이너스 캠퍼 저변보다 후륜이 한 1.5. 네. 네. 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구두드 페스티벌에서 아이누 5N 저희가 처음 접하자마자 제일 먼저 캠버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가를 봤습니다. 이 스포츠성을 예측할 수 있는 세팅으로서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토우와 캠버 세팅입니다.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캠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드리프트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레이스카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마이너스 캠버 세팅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보통 순정 세팅으로는 이렇게 특히 현대가 이렇게 마이너스 캠버를 잡아서 650마력이나 되는 그것도 전기차에서 이런 세팅을 보여줬다? 이건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2.2톤이에요. 2.2톤이 관성 모멘트가 크게 작용하는 부분에서 컨트롤을 잃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캠버를 적극적으로 잡아놓게 되면 확 뒤가 돌아갈 수 있다는 뭐 그런 것들은 다 상식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적당히 돌리면서도 트랙션 컨트롤 VMC로 이걸 잘 잡아낼 수 있고 이렇게 판매를 해도 어느 정도 운전의 기본적인 요령 그리고 서킷 운전을 하는 방법, 스포츠 운전을 하는 요령 이런 것들은 제조사에서 소비자분들에게 관련 내용을 잘 숙지를 해서 또 출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운전자가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놀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 운전을 즐길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출고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출력만 높고 직발 머신이라 그러면 제조사에서 불안해서 이렇게 세팅 안 합니다. 우리가 업계에서 현대는 또 기아는 보통 쫄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망치로 때려보고 드릴로 한번 뚫어보고 그래도 이상 없으면 건너는 제조사가 현대기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스포츠 운전에 맞는 적극적인 세팅은 지금까지 어지간하면 하지 않았어요. N에 와서 운전의 재미, 드라이빙 익스페리언스 이 부분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연차 같은 경우에는 가볍잖아요. 일단 1.4톤대이고 출력도 300마력이 안 됩니다. 280마력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그런데 이거는 슈퍼카 영역에 해당하는 650마력에 2.2톤이나 되는데 마이너스 캠버를 통해서 의도한 그 순간에 오버스티어를 통해서 운전의 재미. 오버스티어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벌벌벌 떨어지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2016년에 오토기어 시작하면서 무엇부터 말씀을 드렸냐면 자동차에는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가 있는데 이런 스티어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슬립 앵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슬립 앵글이 왜 발생을 하고 스티어에 영향을 주는가 이런 부분들 하중 이동, 에커먼 스티어링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립을 하면서 한국어로 된 유튜브 채널에서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저희 영상이 좀 투박하죠. 그러니까 좀 보기 좋게 가공해서 돌고 돌아서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슬립 앵글, 에커먼 스티어링 혹은 하중 이동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돌고 돌아서 옛날에 저희가 올린 영상이고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이 스티어의 변화 왜? 저희는 스포츠 운전을 즐겼던 자동차 광들이거든요. 그리고 트레일 브레이킹 이런 운전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스킬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자동차의 거동이나 물리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화기 힘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서 의도한 오버스티어라고 하면은 막 경기 일으키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 제조사가 그 누군가가 뭐 제조사에 문의를 했더니 다 언더 세팅이라 그러고 오버는 뭐 꿈도 못 꾸고 오버는 가족 못 태우는 세팅이야. 아니 그러면 세상 천지에 어떻게 서킷에서 드리프트를 하고 그리고 또 재미있게 후미를 돌리면서 후륜구동의 맛을 즐기고 이런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을 때 차가 정상적으로 갈 때는 야건도 세팅이 모든 자동차의 기본이고 운전자가 좀 흥에 겨웠어요. 그리고 또 안전이 확보된 곳이에요. 그러면 살짝 오버가 나서 미끄러지면서 느껴지는 스릴, 그리고 살짝 오버가 나게 되면 앞쪽이 코너에 맞춰가지고 방향을 살짝 틉니다. 그러면 후미를 살짝 밀리면서 탈출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각도가 확보가 되니까 그때 탈출 가속을 하면서 느껴지는 맛이 있어요. 물론 이 스티어의 변화는 출력 손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언더든 오버든 출력에 방해가 됩니다. 미끄러진다라는 것은 접지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일시적이든 아니면 지속적이든 접지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 접지가 상실되는 만큼 출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1류급 선수들이 드라이빙을 할 때, 레이스를 할 때 거의 드리프트 같은 거 안 합니다. 아니 드리프트가 뭐 후미를 약간 돌려서 앞에 코를 돌려줘서 탈출 가속을 유리하게 하는데 왜 안 하지? 안 해요. 물론 아주 의도된 순간에는 합니다. 추월을 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드리프트를 살짝 해서 방향을 튼 다음에 공간을 확보해서 지지고 나가는 이런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 손실이 많다 보니까 어진간하면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초1류급 드라이버들이 서킷에서 레이스할 때 접지 운전을 하지 드리프트를 좀처럼 보지 않는, 그리고 또 드리프트 신이라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 대부분이 상위권에 하고 좀 거리가 한번 퍼포먼스 위주의 드리프트 실력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i5에는 목적성에 맞게 재미를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양산차입니다. 이 차가 나오면 후미가 또 의도해서 드리프트라든지 아니면 오버스티어를 내기 적합한, 혹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운전을 했기 때문에 드리프트와 비슷한 현상 혹은 오버스티어 현상으로 인해서 뭐 깜짝 놀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역시 현대가 해서 이렇게 거동을 못 잡는구나, 이렇게 위험한 차가 세상에 나오다니, 650마력이나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흉기 아니야. 아니 독일 차는 아무리 이렇게 세팅을 하더라도 갑자기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끄러지지 않는데 왜 미끄러져? 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면서 역시 현대는 이런 차는 아직 멀었다. 그리고 또 독일 차가 출력은 낮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 신뢰도가 훨씬 좋다. 이렇게 또 속 터지는 얘기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제조사 업보라 그러면 업보고, 그리고 또 뭐 제조사가 이러한 신뢰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건 맞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2톤이나 되는 이 무거운 전기차에 650마력이라는 이 출력을 현대 기아와 같이 안전빵으로 그동안 웬만하면 오버하지 않던 제조사가 재미라는 특징을 실어놓기 위해서 마이너스 캠버를 눈에 띄게 이렇게 잡아놨어요. 독일 차에서도 전기차에서 이런 세팅이 아직 없습니다. 왜? 충량이 너무 많이 나가고, 그리고 서킷에서 가서 놀기에는 회생 제동 양의 그런 문제 때문에 브레이크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스티어의 변화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는 0.6G나 되는 회생 제동과, 그리고 거동에 있어서 자신 있고 출력 제한, 뭐 배터리 지치지 않게 회생 제동 다 따박따박 받아 먹으면서 서킷에서 충분히 거동을 잡아낼 수 있는 트랙션 컨트롤에 제어에 자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세팅이 이렇게 차가 나온 겁니다. 자, 이 아이오닉 5N은 일상적인 용도도 사용하면서 적절한 재미를 추구하는 모델이에요. 현대가 이렇게 하면 위험한 거고, 독일 기업이나 뭐 일본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 이렇게 하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본질에 충실하면서 기본기가 충실하다, 이렇게 이중잣대를 거기에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게 오버가 나도록 운전을 해놓고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의식하지 않으면 깜짝 놀랄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운전을 했길래 오버가 났는지를 생각도 안 하고 봐봐 이렇게 오버 나니까 위험하지. 단순하게 그리고 또 혹은 무지성스럽게 이렇게 괴담을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자동차의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 부분부터 사실 오토기어를 준비해서 자동차의 본질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렸던 게 스티어의 변화였고요. 또 그 컨텐츠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게 그랜저의 스테빌라이저를 탈거를 해서 과도한 언더스티어를 빼게 되면 전반적인 밸런스가 잘 맞을 것이다 해서 스테빌라이저 링크를 탈거를 해서 1초 정도 인제 서킷의 랩타임을 줄여낸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맛을 내기 위해서 한쪽에 과도하게 무리한 세팅을 하게 되면 전체 밸런스는 깨질 수 있다라는 이 스티어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는 처음부터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는 그리고 또 뉴트럴 스티어, 또 하중이동, 슬립 앵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이 처음부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차는 의도했을 때 오버스티어를 만들기가 좋은 세팅인데 문제는 오버가 한번 일어나면 뭐 미친 듯이 일어나서 제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차가 막 팽이처럼 뺑뺑뺑 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오버를 허용하되 트랙션 컨트롤이 안정감 있게 운전자가 제어를 해서 카운터 스티어로 충분히 그 오버 스티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고 의도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늘 아시듯이 야건도로 해서 차가 컨트롤을 상실하지 않는 그런 세팅으로 뭐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제조사에서 그동안 자동차를 만들어 130년 동안 동력학이 정리된 게 거의 10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현대적으로 정립이 된 것도 한 4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이런 기본적인 세팅은 뭐 문의를 해가지고 야건도 세팅인가요? 오버 세팅 이런 거 확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거 사칙연산 같은 겁니다. 더하기 빼기 같은 건데 이걸 자동차의 재미를 논하고 자동차의 본질을 논하는데 아니 우리가 이제 좀 뭐 함수도 하고 그리고 또 2차, 3차 방정식 해야 되는데 맨날 더하기 빼기 가지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기본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반 소비자들, 운전자들은 그럴 수 있는데 자동차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준 낮은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면 자동차의 본질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모든 물건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느 부분인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A to B용, 일상 운송용인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이용하면서 재미를 적절히 혼합한 건지 아니면 극강의 재미를 추구하는 건지 이 구분을 하셔서 상품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GV60T와 같은 오버 논란이 아이오닉5N에 재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우리나라 같이 경제 규모가 그리고 또 자동차 관련된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서 이렇게 초보적인 걸 가지고 설왕설래 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상당히 가슴 아프고 뭐라 참 참담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나아지고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를 잘 받아들이고 그 계기를 통해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이오닉5N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